스카이 스포츠 해설자로 활동 중인 게리 네빌이 손흥민의 이름을 거론하며 토트넘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공격을 비교했다. 네빌은 2일 영국 풋볼 런던을 통해 해리 케인이 부상당했음에도 토트넘이 top4 경쟁에 있어 맨유보다 더 앞선다고 인정했다. 맨유는 이날 울버햄튼과의 경기서 0-0 무승부를 거두었다. 이로써 맨유는 승점 35점으로 6위에 머물렀고 4위 첼시와 격차는 6점 차로 벌어졌다. 리그 3경기 연속 무득점의 무승을 거두고 있다. 이 경기를 본 네빌은 공격진의 답답함을 토로한 것이다. 그는 맨유는 득점을 위해 제시 링가드와 디오고 달롯을 교체 카드로 꺼내들었다. 맨유에 부상자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다른 팀들도 겪고 있는 문제다. 결과적으로 맨유가 가진 문제를 정확히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터킬이라 경쟁팀 토트넘과 비교했을 때 맨유 공격진의 경쟁력은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네빌은 맨유는 마법의 순간을 만들 수 있는 스리톱이 없다. 손흥민, 모라, 케인의 토트넘은 맨유의 공격진보다 훨씬 낫다고 꼬집었다. 손흥민이 다시 한번 맨시티 사냥꾼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 토트넘은 3일 홈구장인 영국 런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맨체스터 시티와 2019-2020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25라운드 경기를 펼친다. 양팀의 대결은 유럽 축구를 대표하는 두 명장 주제 무리뉴와 펩 과르디올라의 재대결로도 관심을 모은다. 무리뉴와 과르디올라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코치와 선수로 함께 호흡을 맞추기도 했고 나란히 감독이 된 이후로는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잉글랜드 맨유와 맨시티라는 리그 내 최대 라이벌팀의 수장을 맡아 우승 길목에서 여러 차례 치열한 맞대결을 펼친 바 있다. 감독전에서는 역대 22차례의 대결에서 과르디올라가 11승 6무패로 우위에 있다. 두 감독은 스페인 라리가 시절만 해도 서로를 향한 신경전과 독설을 펼치며 한때 사이가 벌어지기도 했으나 나이가 들며 최근에는 서로를 존중하는 우호적인 관계를 회복했다. 사령탑으로서 둘의 맞대결은 무리뉴가 맨유에서 경질된 이후 약 1년여 만이다. 무리뉴가 토트넘 사령탑으로 부임한 이후로는 첫 맞대결이다. 항상 최고의 자리를 두고 경쟁하던 두 사람이지만 최근 상황은 다소 초라하다. 리버풀이 압도적인 기세로 프리미어리그 선두를 독주하고 있는 가운데 과르디올라의 맨시티는 2위에 올랐지만 지난 시즌 우승팀의 명성이 무색하게 무려 승점차가 무려 19점이나 된다. 시즌이 아직 1월 3일 가까이 남아있지만 이미 리버풀이 유력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맨시티는 현실적으로 레스터 시티와 2위 수성을 놓고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다. 무리뉴 감독이 이끄는 토트넘의 상황은 더욱 좋지 않다. 승점 34점으로 6위에 머물고 있는 토트넘은 다음 시즌 챔스 티켓이 주어지는 4위 첼시와의 격차가 6점이다. 시즌 중반 구원 투수로 토트넘의 지휘봉을 잡은 무리뉴 감독은 올 시즌 빅4 진입을 현실적인 목표로 제시하고 있지만 주축 선수들의 부상과 수비 불안 속에서 힘겨운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맨시티전을 놓칠 경우 경쟁팀의 결과에 따라 8, 9위까지 추락할 수도 있어서 중요한 고비다. 객관적인 전력은 역시 맨시티의 우위다. 리버풀의 엄청난 기세에 뒤처지기는 했지만 최근 5경기 무패를 달리고 있으며 아구에로, 케빈 더 브라위너, 베르나르도 실바 등 핵심 선수들이 건재한 맨시티의 화력은 여전히 프리미어리그 최고 수준이다.
반면 토트넘은 해리 케인의 장기 부상에 이어 크리스티안 에릭센까지 겨울 이적 시장에서 인테르 유니폼을 입으며 팀을 떠났다. 토트넘의 중추로 꼽히던 데스크 라인 4인방 중 두 축이 무너지며 손흥민과 델레, 알리만 남은 상황이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손흥민이 최근 일시적인 슬럼프를 딛고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사실이다. 손흥민은 지난해 12월 7일 시즌에서 비신사적인 파울로 퇴장, 당해 3경기 출전 정지 처분을 받은 이후 한동안 주춤했으나 23일 노리치 시티와 EPL 24라운드 사우스햄프턴과의 잉글랜드 FA컵 32강전에서 2경기 연속 득점포를 가동하며 골가뭄을 극복했다. 손흥민은 이미 맨시티를 상대로 좋은 기억이 있다. 지난 시즌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8강에서 손흥민은 맨시티를 상대로 1차전 결승골, 2차전 멀티골 등 총 3골을 뽑아내는 맹활약으로 토트넘의 극적인 승리를 이끌었다. 당시에도 케인이 부상으로 빠지며 객관적으로 열세라는 평가를 뒤집고 얻어낸 결과였다. 맨시티전은 손흥민의 명성과 위상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중요한 계기였다. 빠른 스피드를 활용한 공간 침투와 역습에 최적화된 손흥민은 맨시티의 전술상으로도 경계대상 1순위다. 손흥민은 2위 무승부로 끝난 올 시즌 맨시티와의 첫 원정 경기에는 출전하지 못했다. 지난 시즌 막바지 퇴장으로 인한 출전 정지 징계 때문이었다. 케인의 공백 이후 득점력이 크게 하락했던 토트넘으로서는 손흥민이 살아나고 있다는 게 한가닥 위안이다. 바뀐 선수단 구성과 전술에 적응해야 하는 것은 손흥민의 과제다. 케인이라는 확실한 골게터와 에릭센이라는 도우미를 잃으면서 맨시티의 수비 견제가 손흥민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토트넘은 지난 겨울 이적 시장에서 로셀소를 완전 이적시켰고 제데손 페르난데스와 스티븐 베르바인을 영입했지만 모두 미드필더 2선 자원이고 가장 보강이 시급한 최전방 공격수와 수비진에는 추가 영입에 실패했다. 새롭게 가동될 중원 조합은 손발을 맞춘 지 얼마 되지 않아 조직력을 극대화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국내 팬들의 관심사인 손흥민의 포지션 문제는 여전히 유동적이다. 손흥민은 포체티노 감독 시절 측면 공격수에서 스트라이커까지 폭넓게 활용됐지만 무리뉴 감독은 손흥민을 주로 왼쪽 윙포워드로만 기용했다. 케인의 부상 이후에도 손흥민 대신 루카스 모라에게 공격수 역할을 맡겼다. 공중볼 경합이나 몸싸움에 취약한 손흥민은 무리뉴 감독이 원하는 타깃맨 유형의 원톱과는 맞지 않기 때문이었다. 문제는 모라도 정통 스트라이커가 아닌데다 의외로 손흥민과의 궁합이 썩 좋지 못했다는 점이다. 변수는 이적생 베르바인의 활용도다. 베르바인도 손흥민과 비슷하게 좌우 측면과 스트라이커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멀티 자원이지만 주 포지션은 역시 측면 공격수에 가깝다. 빠른 스피드를 활용한 스피드와 돌파 능력도 손흥민과 비슷한 장점이다. 다만 네덜란드 리그 시절 기준으로 단신임에도 준수한 피지컬로 상대 선수와 경합하거나 공중전에 쉽게 밀리지 않는 점은 오히려 모라나 손흥민보다 나을 수 있다. 좌우를 넘나들며 포지션 스위칭에 능하다는 점은 손흥민과의 호흡을 기대하게 만드는 부분이다. 손흥민이 공격수든 윙포워드든 현재 케인과 에릭센이 없는 토트넘에서 가장 믿을만한 득점원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손흥민의 득점력을 어떻게 극대화하느냐에 따라 시즌 후반기 토트넘과 무리뉴 감독의 운명까지 달라질 수 있다. 과연 손흥민이 이번에도 맨시티전에서 다시 한 번 위기에 놓인 팀의 구세주로 거듭날 수 있을까? Ready to let go, you decide if
you ever